일용. 원래 한 자료를 갖고 한 회로 했었는데 이리온이 두 회로. 성종화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저번에 42회에서 네이버 했고 43회에서 카카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도. 왜 이렇게 지쳐 보여? 그러게 보이나요? 열강하고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왔구나. 나도 지금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여하튼 저번 네이버 했었고 오늘 카카오 발간된 자료는 3월 25일 발간된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구조 대해부에 대해서 오늘은 카카오 편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임조입니다. 예, 기획부주 팀장 성종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하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또 발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오늘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좀 그 이리온이 다른 데랑 조금 차별화되는 게 좀 자유롭게 막 좀 떠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속어도 좀 나오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비속어도 듣기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이 콘텐츠를 김영훈 연구원이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좌관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정재 씨 연기가 좀 걱정스럽다는 좀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댓글은 달았는데. 보좌관이요, 근데 보좌관. 이정재 연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 맞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마치 이리온은 종목을만 하는 어떤 곳으로 왔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저희가 그리고 종목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장이 좀 올라갈 때 종목들 때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헤매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좀 어떤 분이 딱 뉘앙스가 종목을 설명을 잘해주는 게 좋다는데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쁘지 않고요. 그냥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오늘도 아까 자리 없을 때 삼성전자 잠깐 이리온 스튜디오 녹음했었는데 있는 그대로 저희 지금 어제 탐마 갔다 온 얘기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팟캐 세상을 좀 들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좀 예언자적인 분들이 너무 많다. 이쪽은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면 열이면 아홉이면 사자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으면 본인 직접 돈을 버셔야죠. 어렵고 뭔가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예언자처럼 잘 맞추고 종목도 기가 막히게 제시하고 근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죠. 다만 이런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다가 종목이 무너지면 또 난리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그때 경동나비엔인가? 경동나비엔. 그런 것도 오늘 아침에 사실 코멘트 나갔는데 오늘 얘기할 수는 시간은 없었고 그때 화장품 같은 것도 연우, 코스맥스 이런 것들을 보시자. 이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파워로직스, 아이리 이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SM 그렇죠. 또 뭐죠? 네. 박살난 것도 한 5대5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같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를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고, 매크로 쪽도 제가 이제 어제 급하게 얘기를 하지만 창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과정 자체를 좀 같이 리서치 베이스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황시황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떻고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매일매일 그거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난 이번 자료 좋아요. 저번 네이버 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졸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뒤에는 제가 바짝 들었는데 저는 이런 게 사업구조 하나 다 공부해보고 주주라면 오늘 카카오 편도 일단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홍 팀장 목이 쉬어. 우리 둘 다 목 캔디 먹고 들어왔어요. 나도 목이 쉬어 있는 상태고 홍 팀장은 목이 쉬어 있어가지고 나는 껌 씹을 테니까 그러면 시작하시죠. 일단 페이지 59에 표 9 카카오 연결 매출 분류 체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이제 이번 자료가 물론 뒤에 종목별 또 밸류에이션, 썸 오브 더 파츠, SOTP 밸류에이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과거에 광고와 일부 컨텐츠 중심으로 어떤 포털 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핀테크, 금융, 그리고 어떤 오토 모빌리티, 그리고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또 블록체인 등의 어떤 신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에 가장 이슈화되는 신사업 신기술을
두루망나는 종합 플랫폼 업체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선 회사 자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떤 물론 투자의 관점도 있겠지만 뭐 어제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 카카오의 어떤 사업 구조와 그 세부적인 어떤 사업 구조와 또 각 사업별 지금 진행 사항들, 뭐 이슈들, 회사의 전략 등을 조금 공부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9를 보시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최근 몇 년간 몇 차례 매출 분류 체계를 변경하곤 했는데 어쨌든 현재의 매출 분류 체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연결 매출을 광고, 콘텐츠,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출 분류체가 뭐냐면 우리가 추정 전망의 출발 매출이거든요. 이 그렇죠. 분류대로 추정을 시작해요. 보통 이 분류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YOY. 저희는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브레이크다운 체계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별로 이제 추정을 하니까. 회사가 주는 데이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이제 광고 부분에는 그 포털 광고가 있고 메신저 광고가 있고 SNS 광고가 있고 쇼핑 광고가 있고 기타 광고가 있는데 포털 광고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존 다음의 PC 포털과 다음의 모바일 포털에서 발생하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의미하고요. 메신저 광고는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광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러스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샵탭이 있고요. 알림톡이 있고요. 브랜드 이모티콘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서는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들의 소식을 쭉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 사이에 마치 광고 아닌 친구의 소식을 같이 전하는 것처럼 광고를 끼우는 거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형, 소식형 광고이고요. 쇼핑 광고는 이제 카카오 스타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패션을 중심으로 한 자기가 독립적으로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패션 쇼핑몰 업체들을 배너를 띄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매를 연결시키는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대가로 이제 광고를 수취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커머스에 가깝지만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매출 분류는 광고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에는 캐시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카카오 페이지 안에서 일종의 그 보상형 광고예요. 그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뭐 디지털 코인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을 구매할 수 있는 뭐 캐시를 준다든지 캐시 브랜드이기 때문에 캐시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성과형 광고를 캐시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콘텐츠 부분은 크게 이제 게임, 뮤직, 웹툰, 웹소설, 이모티콘 등이 있는데 게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PC 게임 등등 하고 있고요. PC 게임으로서는 오히려 사실은 메인은 모바일 게임이고 향후 성장성의 향방은 사실은 모바일 게임인데 최근 한 2년간은 우리 그 검은 사막이 PC 검은 사막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했다가 재작 2017년 중순에 스팀 플랫폼에 론칭하면서 성장성이 회춘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성장성을 이끌었고 또 작년 4월에는 배틀그라운드를 PC방 과금을 하면서 또 한번 성장을 이끄는 등 오히려 PC 게임 쪽에서 최근 한 2년간은 성장성이 더 좋았고요. 모바일 게임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서 안정적이긴 하나 좀 성장성은 약간 좀 조금 견조한 정체적인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뮤직은 원래 그 카카오 뮤직이라고 원래는 이게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다운로드 멜론. 그렇죠. 멜론 말고 원래 있고 원래 그 로엔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그 벅스와 같이 제휴해서 하던 카카오 뮤직이라고 원래는 다운로드 방식이에요. 곡당 다운로드 방식. 물론 패키지로 다운로드 하기도 하는데 옛날 건데. 네. 그치, 뭐. 요거는 백그라운드 뮤직이라 가지고 원래 내 방에 그 음악을 쭉 이렇게 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깔아놓으면 친구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재미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었던 이제 그런 서비스였는데 로엔을 인수하면서 로엔은 이제 멜론이 대한민국 대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스트리밍 월정의 구독제이고요. 지금은 이제 카카오 뮤직도 과금 방식은 곡당 다운로드도 있고 스트리밍도 있는데 오히려 스트리밍 보다는 다운로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카카오 뮤직 내에서는 그리고 카카오의 전체 뮤직 매출 중에서 멜론 매출이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고 카카오 뮤직은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장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카오 뮤직을 왜 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나름의 어떤 고객 서비스 차원도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다만 앞으로는 아마 라이트 멜론 컨셉으로 운영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런 게 있고 웹툰 웹소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 웹소설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독립법인입니다. 카카오의 100% 자회사예요. 피코마는
독립법인이 아니고요. 카카오 재팬이라고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앱입니다.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참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정말 정말 아우 야 이거 좀 너무 많네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카카오 페이지는 국내 매출 체계상 순액 방식으로 매출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아오면은 뭐야 야, 좋아요. 나 궁금한데 너 이거 추정할 때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주냐? 숫자를 거기서 안 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묶어서 야, 큰 그럼 카테고리별로. 야, 이게 되게 추정할 때 이거 힘들겠네. 나는 음식료 쉽지는 않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든 지나치게 기업부터. 세부적으로 이렇게 브렉다운을 추정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회사가 그런 그치, 정보를 원래 제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어떤 주는데.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제 하긴 하죠. 전체 상황 동향을 이럴 수 파악하면서. 있잖아. 피코마 같은 게 확 히트를 쳤어요. 막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뭔가 이쪽에 그로스를 봐야 되는데 막 섞여 있고 막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또 이거 어차피 연결 매출로는 이 음악 매출로 들어오는데요. 콘텐츠 음악 매출로 뮤직 매출로 들어오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순액이요. 피코마는 총액 방식입니다. 아, 이거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국가의 매출 체계가 그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웹툰도 아직 하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과거에 카카오 페이지가 원래 포도트리를 인수한 거잖아요. 이름을 카카오 그치, 페이지로 맞다. 바꿨고 포도TV. 그 전에 오히려 그 다음과 카카오의 생태계 내에서의 웹툰은 다음 웹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훨씬 커져 있죠. 그야말로 다음 웹툰도 하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의 일부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은 여러분 뭐 카카오톡 안에서 아기자기한 이모티콘들 돈 주고 많이 사잖아요. 그 난안 고객들한테 사. 직접 선물용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선물용. 네, 잘 안 뭐 쓰시더라고요. 서련 인사 같은 것들도 여기서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근데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카카오톡에 대화를 할 때 친구는 신상 그 이모티콘을 멋진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보내는데 나는 옛날 썰렁한 이모티콘 보내면 자존심 확 상하면서 사게 됩니다. 너 굉장히 너 진짜 나 전혀 자연스레 안 싸는데. 제가 오늘 이 어떻게 보내는데? 방송 찍은 걸 서른 이모티콘 선물을 좀 잠깐 내 방송 우리 편집하는 걸 딱 봤는데 제가 네. 든 생각은 마음은 젊은데 머리 숱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그래서 다음 이 촬영에는 가발을 한번 쓰고 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욕 먹게 생겼어. 지금 재미 그러셔도 가뜩이나 우리 재미없는데 예, 진도 나가자.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같은 이모티콘인데요. 저 위에 그 광고에 메신저 광고에 카카오톡 광고에 브랜드 이모티콘 이건 광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직접 이모티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양파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의 아이템과 그 회사의 이미지와 지역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양파의 이미지를 살리는 아기자기한 이모티콘들을 그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외주를 줘서 전문가들한테 만들어서 카카오톡에 가져오면 카카오톡에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카오톡 이용자가 그 양파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광고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서 뭘 구매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이모티콘을 주는 거죠. 그 광고 대가로 광고료를 수취하는 모델이 브랜드 이모티콘. 이건 광고고요. 밑에 이모티콘은 그냥 이모티콘 파는 거예요. 디지털 콘텐츠인. 요거는 콘텐츠 매출로 분류되어 사실 있습니다. 관심은 우리 뭐 갑자기 뚝 끊어서 또 욕 먹을 수 있지만 카카오 모바일리티에 관심 많은데 예, 그렇지 않아? 그렇습니다. 뒤에 순수 재밌습니다. 다 있습니다. 요 빨리 이거는 마무리하고 근데 바로 넘어가. 아니, 너무 아니라 규제 때문에 막 욕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좀 궁금한 거 내가 제일. 네네네. 내가 이제 카카오 얘기하면 카카오 모바일리티 같은 게 좀 기대 요인이었는데 규제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쉐시다 막 이런단 말이야. 한마디로 쉽게. 자, 그러면 질문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모빌리티 쪽은 뭐 그렇게 규제가 큰 건 아니에요. 그래? 지금 우리 카카오 택시도 뭐 이것저것 약간 상징적이고 뭐 그런 약간 실험적인 게 하지만 일부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건당 1,000원의 스마트 호출비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기업형 B2B 모델로 2,00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뭐 그 기업 코드만 등록하면 내 카카오 택시 앱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공짜로 타고 그다음에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몰아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는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 뭐 이런 B2B형 기업형 모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참 자료를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즉시 배차 서비스하고 여성 전용 서비스도 지금 한다고 또 이야기했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미지가 카카오 모빌리티 하면 규제하는 것은 카카오 카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노이즈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지 않을까 싶은데 카풀은 어쨌든 또 택시 드라이버들의 어떤 이런 반대 여론도 있고 하니까 잘 서로 조율하고 소통해서 제 생각으로 지난번에 잠시 뉴스도 나왔지만은 뭐 24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각각 2시간씩 해서
뭐 4시간 정도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핀테크인 그 카카오페이 영역에 들어가면은 꼭 카카오페이를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개입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부분에는 커머스, 모빌리티, 방금 말씀하신 건 모빌리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핀테크, 커머스, 뭐 기타 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커머스는 말 그대로 이제 상거래잖아요.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카카오 IX, 카카오 IX는 카카오 프렌즈가 그 이름을 바꾼 법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카오 프렌즈 IP 있잖아요. 그걸 실제 인형으로 만들어서 프렌즈 샵 한국 23개, 일본 1개에서 24개인데 4개인데 또 플래그십은 한국 3개, 일본 1개이고요. 그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그 유형의 어떤 인형을 또 카카오 그 톡의 인앱에서 모바일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PC 및 모바일 웹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또 단지 실제적인 인형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또 그 IP 디지털 IP를 또 판매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카카오 IX고요. 카카오 메이커스는 이 주문형 어떤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그 공동구매랑 좀 비슷해요. 어떤 특정 어떤 상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문수가 메이드가 돼야지 이제 거래가 딜단이 되는 뭐 그런 구조이고 매출의 규모는 아직은 작지만 시작을 늦게 했으니까 성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메이커스가. 그리고 이제 카카오 커머스는 작년 12월에 100%로 자회사로 독립법인으로 좀 분사를 했는데 6개 서비스를 이관을 시켰어요. 자세한 디테일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이제 카카오티라는 한 앱에 택시, 대리, 주차, 내비, 뭐 카풀 등을 통합해서 몰아놓은 것이고요. 핀테크는 현재 동사의 연결 매출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매출로 분류되는 핀테크는 사실은 카카오페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현재 전환우선주 8%를 포함해도 18%이고 은산분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나머지 16%를 뭐 한투지주로부터 액면으로 받아오면 2천억이 좀 더 들 텐데 받아오면서 34%를 채워도 연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매출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은 카카오의 생태 내에서 주요한 핀테크이니까 여기 언급을 해둔 것이고 기타 이게 좀 생각보다 이게 좀 특이해요. 기타는 이제 카카오 M하고 기타 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카카오 M 회사가 좀 복잡합니다. 원래 로엔이라는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다 멜론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멜론을 회사 이름을 카카오 M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그 카카오 M을 합병을 했죠. 합병한 다음에 정작 원래 그 카카오 M 즉 로엔의 주력 사업이 멜론은 본사에 남기고 그다음에 멜론의 음원을 직접 판매하는 스트리밍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본사로 남겨가지고 그거는 저 위에 컨텐츠 부분에 뮤직 부분 매출로 잡히고요. 그 멜론 음원을 나의 플랫폼이 아닌 남 플랫폼, 타 플랫폼, 예를 들어 진이라든지 벅스라든지 소리바다라든지 네이버의 바이브라든지 이런 쪽에 유통하는 것을 또 음원 유통이라 해가지고요. 이건 음원 유통인데 그 속성은 커머스잖아요. 커머스지만 매출은 커머스로 분류하지 않고 음원 유통은 저 위에 컨텐츠의 뮤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멜론이 이게 이렇게 뭐 SM 뭐 예를 들면 SM이나 이런 데서 받아온 음원들을 만약에 그 멜론이 이게 독점이면 이거를 뭐 진이나 이쪽에 그 B2B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 멜론의 음원을 멜론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유통하는 건 다. 그래서 다 플랫폼에서 유통하는데 속성은 커머스지만 요거는 음원 유통은 뮤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로엔의 CD 같은 오프라인 음반 유통은 이건 또 그냥 커머스잖아요. 커머스로 분류해도 되는데 이건 또 기타 부분에 기타 매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 그 원래 심지어는 저 위에 저기 우리 그 카카오 페이지 매출, 카카오 페이지 관련된 것도 카카오 페이지 안에서 웹툰을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는 카카오 페이지의 그 컨텐츠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요 컨텐츠 부분에 웹툰 웹소스 매출로 분류가 되는데 카카오 페이지 웹툰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은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광고 매출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페이지에 다 발생하는 매출인데 카카오 페이지 실적인데 동사의 연결 체계에서는 광고는 광고 매출, 웹툰을 바로 파는 것은 컨텐츠 매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원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이버도 원래 그렇게는 분류했는데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을 100% 자회사로 분류하면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광고든 컨텐츠 직접 판매한 거든 근데 네이버 웹툰을 해가지고 다 컨텐츠 부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네이버를 매출을 설명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 설명 주신 거를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숫자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딱 든 생각이 네이버는 광고 회사고
카카오는 컨텐츠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동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음. 이 자료 취지부터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들었듯이 매출의 절대 규모가 다를 뿐이지 사업 구조는 참으로 비슷하고 그 새로 하는 일도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광고 지금 회사가 아니야 이제는. 네이버. 광고도 여전히 양사 모두 다 광고도 주력이고 거기다가 각종 컨텐츠도 비슷비슷해. 컨텐츠의 개별 그쵸. 컨텐츠 부분도 비슷비슷하고 새로 하는 핀테크와 오토 서비스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AI 자율주행 등에 추진하는 신기술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매출의 비중을 보면 비중을 네이버는 광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그게 라인이든 아니면 네이버 본사든. 근데 또 카카오는 보면 이제 써주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매출액에서 광고 비중보다는 컨텐츠 사업 쪽 비중이 또 훨씬 크더라고요. 카카오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비중들에서는 뭐 약간의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본사도 본사지만은 원래 네이버라는 회사가 카카오에 비해서는 포털 경쟁력이 거의 70% 이상의 압도적인 말이 1, 2위지 격차가 컸잖아요. 그 포털 기반의 탄탄한 매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아무래도 매출 부분이 광고 부분이 클 뿐이죠. 그렇죠. 카카오는 원래 광고 매출이 네이버보다 훨씬 작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신사업으로 컨텐츠들이 붙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중의 포션은 다를지 몰라도 그 네이버는 광고 중심 회사고 카카오는 컨텐츠 중심 회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회사예요. 종합 중요한 건 플랫폼. 지금 PPT 한 페이지 했단 말이야. 요즘 알고 좀 20분 했어. 안 돼 지금. 근데 한 페이지지만 전체 개괄적인 설명을 알았어.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조금 조화가 줄여서 되게 한번 기분 나쁜 표정을 줬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요. 지분 관계도 한번 볼게요. 페이지 57에 그림 이 페이지 57인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 57에 요 그림 89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카오의 모든 지분 구조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주요한 어떤 자회사들의 지분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IX는 구 카카오 프렌즈고요. 100% 자회사. 카카오 메이커스 97%, 카카오 페이지 64%, 게임즈 60%, 페이 61%, 뱅크 등등등 이렇게 쭉 지분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카카오 M이 아까 그 재분사해 가지고 뭐 음원 유통, 음반 유통 그건 많이 나오고요. 그보다는 그 드라마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쪽 어떤 부분을 떼 가지고 카카오 M으로 남겼는데 그 카카오 M 밑에 그리스피 스튜디오라는 100% 자회사가 웹 드라마를 하고요. 요 메가몬스터는 지금 카카오 M이 67% 가지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가 22%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몇 프로예요? 100에서 빼면 되겠죠. 그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7%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체계에서는 연결 대상이고 요거는 영화 제작사예요. 이런 라인으로들은 메가몬스터가 네, 메가몬스터가 모험 영화 만들었는지 몰라? 최근에 어떤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저도 순간도 생각 안 나요.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렇고 요런 정도 참조하고 넘어가 가지고 뭐 어제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카카오 쪽 관련해 가지고 뭐 기존 주류 사업이든 신사업이든 조금 이슈화되는 조금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요. PPT에는 다 나와요. 안 나왔네. 67페이지. 이게 자, 66페이지에 제가 요거는 우리 PPT에는 없습니다.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67페이지에 페이지 67페이지에 그림 107, 108, 109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의 어떤 타겟팅 광고, 기술형 광고의 광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광고주들이 자기 광고 예산 내에서 그 카카오의 여러 가지 광고 채널들 중에서 자기 예산에 걸맞게 자기가 직접 그 채널을 조합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조그마한 군수업체로서 뭐 월 예산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내 아이템이 그렇게 막 범용으로 팔리는 아이템이 아닌데 가격만 비싸고 그 광고 효과는 크지만 이런 어떤 다음에 PC니 모바일 포털에 뭐 배너 광고라든지 검색 광고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몇 가지 그럼 만약에 검색 광고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서드 페이지에 좀 가격이 싼 데 들어간다든가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세컨드 페이지에 뭐 밑에 변두리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하든가 그것도 비싸면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카카오 스토리에 소식형 광고로 끼운다든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광고주에 대한 어떤 속성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속성, 뭐 성별, 연령, 지역별, 시간대 등등등 다 감안해 가지고 광고주의 광고 예산 안에서 카카오톡의 광고 채널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광고 ROI가 높은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해줘서 던져주는 거죠.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AI처럼 돌아가서 좋은 광고를 딱 해서 타겟팅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조합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광고를 딱 보여준다. 원하는 광고를 보여준다라는 간주도 맞는데요. 응.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내 예산 안에서 뭐 예산만 많으면요, 그죠? 막 제일 광고 ROI가 높은 데 던질 수 있으면 내 광고 예산 안에서 카카오의 광고 채널, 예를 들어서 다음 PC 포털, 다음 모바일 포털, 카카오톡 안에 다양한 채널, 카카오 스토리, 뭐 여러 가지 광고 채널들이 카카오 페이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 안에 특정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던지면 요 아이템은 좀 특정 시간대에 어느 연령대의 여성 분들이 많이 보니까 그럼 카카오 페이지에 몇 번째 PD에 던져주면 되겠다. 이렇게 조합을 그렇죠. 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 광고이고요. 기술형 광고 어떤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검색 광고보다 더 진일보한 컨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 광고 플랫폼이 검색 광고는 광고 상품이고요. 이건 플랫폼이니까 설명드릴게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다 완료가 됐는데 참고로 그 다음에 PC 포털, 모바일 포털에 검색 광고만 빼고 모든 카카오의 광고 채널이 카카오 모먼트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는 왜 안 넣느냐? 생각만 할수 검색 광고는 그 자체가 고객의 능동형 광고잖아요. 고객 자체가 나의 어떤 의지가 반영돼, 내가 어떤 특정 어떤 관심이 반영돼서 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내가 이 검색이 들어오는데 내가 알아서 조합해 줄 필요가 없거든. 그 자체가 능동형 광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채널은 모먼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조금 뭔가 약간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왜냐면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넘어가. 자, 넘어가고 오히려 머리가 터지길 지금 청취자분들도 큰일 머리 났네, 터지시죠? 터질 것 같아 지금. 페이지 6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회사가 되었어요. 저희들 애널리스트들도 참 다루기가 추정하기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69페이지에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이 뭐 5월 정도에 맞죠. 카카오톡 신상품, 신규 광고 상품을 론칭한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꼭 5월보다는 5, 6월 하여튼 상반기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카카오 모먼트 이거는 카카오 모먼트 그 자체가 동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막 어떤 그렇죠. 기여를 하는 이런 모멘텀은 아니에요. 카카오 모먼트라고 해서 카카오가 굳이 모먼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자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요즘 어떤 메신저라든지 이런 포털 형태의 이런 인터넷 광고 업체들은 다 지금 타겟팅 인공지능을 엔진을 통해 가지고 다 타겟팅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광고가 진화돼가는 기술이 진화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신규 광고 상품 중 제가 은근히 기대는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컨피덴셜이라 가지고 회사가 마지막을 론칭하기 직전까지는 디테일은 철저히 항구하고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의 광고 중에서 넘버1 광고가 플러스 친구고요. 넘버2가 카카오톡 딱 보면 세 번째 탭에 있는 샵탭 광고이고요. 넘버3가 이제 알림톡 광고예요. 옛날에는 브랜드 이모티콘이 넘버3 정도였는데 지금 알림톡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림톡도 펄친에 비슷한데요. 내가 펄친을 맺지 않아도 나로 오는 메시지만 열어봐도 바로 이 파트너로 등록이 되거든요. 약간 푸시형 간 거죠. 나중에 이 알림도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아마 금융사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더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카오톡에 이런 광고들 말고 또 하나의 이제 카카오톡의 광고가 론칭이 되는 셈인데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우리 샵의 크기에서 더보기 쪽으로 돌려버릴지 아니면 샵탭을 빼고 집어넣을지 아니면 탭의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기존 건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끼울지 이런 모든 인터페이스도 다 컨피덴셜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무슨 광고인지 어떤 건지 이게 컨피덴셜인데 대략적인 어떤 힌트와 가이드라인은 메가 트래픽을 활용하는 범용 광고라 그래서 은근히 지금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이 4,300만 MAU인데 카카오톡 광고 중에서 트래픽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펄친마저도 우리 메가 펄친도 보통 친구를 맺는 게 많아야 한 2, 300만 이렇잖아요. 우리 4,300만 MAU인데. 그래서 이걸 다 활용하지 않고 지역적인 트래픽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범용 광고를 올리면 4,300만까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몇천만 정도의 어떤 그런 메가 트래픽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광고가 될까? 기대도 되지만 또
뭐 봐야죠. 또 그냥 조용히 또 뭐 별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다만 내용만 보면은 이제 5, 6월 달에 나오게 될 때는 기대를 좀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5, 6, 7월 정도에 카카오와 카카오톡 신광고 상품을 내놔 가지고 조금 그때 지표 변화라든지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나는 오로지 이렇게 맨날 보고 얘기를 들으면 이 주가 움직일까 아닐까 하면 생각. 야 이거 약간 이벤트 드리븐 되겠는데 그때 아닌가?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야, 요 일말의 이렇게 기대감. 표현하지 말고 야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좀 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니 왜냐면 어떤 메가테크 상품인지도 모르는 활용한 상황이니까. 범용이라는 단어만 때려도 그 저한테 뭐 어떤 상품인지 컴퓨터에서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하게 범용 상품이다 해도 마구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요. 뭔가 있겠지. 근데 그때 이제 범용까지 어떤 얘기하면. 뉴스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소비자가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범용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을 많이 활용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기대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콘텐츠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콘텐츠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임을 보겠습니다. 게임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쉬우니까 비즈니스 모델이고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간단한 동향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동사가 지금 PC 게임은 몇 개 하고 있지만은 PC 게임의 성장은 게임 두 개가 지금 최근 한 2년간 이끌어왔죠. 검은 사막과 배틀그라운드. 검은 사막. 그래서 오히려 게임 라인업 수도 그렇고 최근까지의 어떤 성장의 추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뭔가 어떤 히트 상품이 나와 히트 게임이 신작이 나와가지고 성장을 사실 이끌어야 되는 부분은 어쩌면 사실은 모바일 게임이 더 중요한데 최근 2년만 굳이 보자면 동사 모바일 게임 쪽은 더군다나 최근 2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국내에서 그 우리 리니지 투 레볼루션, 리니지 M처럼 PC MMORPG IP 기반의 모바일 MMORPG가 압도적인 대세 장르로 자리 잡은 해가 지금 최근 2년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 게임이 계속 그 히트 신작도 나오고 늘 그 순위가 상위 순위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꾸준히 신작들이 카카오에 올라왔지만 채널링도 그렇고 퍼블리싱도 그렇고 올라왔지만 뭐 뚜렷한 신작은 없었고요. 작년 말에 우리 프렌즈 IP 게임이 프렌즈 레이싱이 잠깐 반짝하는 정도. 중간중간에 뭐 음향사라든지 몇 개가 반짝반짝하면 그때 조금 성장했다가 그 뒤로 다시 뭐 주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약간 정체 비슷한 이런 흐름이었다면 오히려 PC 게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사막이 2017년 중순에 스팀 플랫폼을 올리면서 세츄레이션에서 갑자기 회춘을 했죠. 북미 유럽 매출이. 그리고 작년 4월에 배틀그라운드는 사실은 재작년 12월에 론칭했지만 뭐 실험적인 론칭이었고요. 작년 4월에 PC방 과금을 하면서 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PC 게임이 성장을 이끌고 모바일 게임이 좀 눌렸지만 비중이 또 모바일 게임이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은 약간 좀 성장 정체 국면이었는데 약간 견조한 성장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요. PC 게임에서는 물론 검은 사막과 배틀그라운드에 버금가는 어떤 게임이 없을까. 나중에 성공을 하건 말건 간에 그래도 하나의 기대 신작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블루홀이 개발하는 에어였거든요. 요거는 원래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 론칭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PC 게임 쪽은 사실 조금 카카오가 게임 쪽은 좋았잖아. 무난했죠. 좋았던 것은 사실은 한참 2002년에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게임 좋아서 주가 뜰 줄 알았는데 그때 못 가가지고 기억이 나. 네. 뭐 게임 막 어떤 애널이 게임을 얘기했었는데 게임은 좋았지만은 신사업에 되더라고. 투자를 하면서 전체 실적이 하향 곡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가 그 기억이 나. 토탈리하게 봐야 되니까. 게임 사업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 시즌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정도는 일단 모바일 게임에서 조금 압도적인 히트작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성장을 리딩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의 관점에서는 일단 이러할 거예요. 모바일 게임은 나중에 히트작이 나와서 실적이 업이 되면 사후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막연하게 언젠간 뭔가 나오겠지 하고 마구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요. PC 게임은 그동안 잘 왔지만 앞으로는 지금 배틀그라운드나 검은 사막은 어느 정도 성숙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작이 텀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게임 쪽은 앞으로는 큰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견조하게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써주신 내용 보면 이제 프렌즈 IP 활용한 이제 좀 게임 개발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다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우리 그 카카오 프렌즈 그 IP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 개념인데 카카오에서 특정 IP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카카오 프렌즈 IP하고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IP하고 웹툰 웹소설은 뒤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카카오 프렌즈 IP가 제가 이 PT 자료에서는 넣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주실 이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렌즈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 프렌즈 IP를 가지고 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IP를 가지고 만드는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프렌즈 레이싱 같은 경우는 아주 초대박은 아니고요. 초반에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동사 전체 실적 흐름을 어떤 영향을 줄 만큼 그 정도 기획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시작이잖아요. 그 프렌즈 IP를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게임을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서 자체 카카오톡에 자체 플랫폼에 이제 올리게 될 텐데, 그걸 지금 현 시점의 추정은 그럼 프렌즈 IP들이 몇 개 게임이 나와서 성장을 이끌겠지라고 막연하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추정하기보다는 우선 추정은 보수적으로 하되 내심 그런 쪽에서 그래도 최근 2년간과 달리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히트 신작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이런 기대감들은 있죠. 이게 이제 거대한 기업 안에서 좀 묻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 핑크퐁처럼 글로벌 IP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카카오 플랫폼에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IP인데 현재 캐릭터 대한민국 국내 선호도는 1위입니다. 압도적인 일일 것 같아요.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활용한 뭐 굿즈라던가 뭐 예를 들어 막 말씀하신 게임이라던가 사실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또 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덜 보이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굿즈는 말 그대로 이제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그 카카오 IX 있잖아요. 카카오 IX에서 이제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은 지금부터 슬슬 만들어 갈 것이고, 완소스 멀티 유저로 좀 활용이 될 겁니다. 합시다. 뮤직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멜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 카카오가 멜론 로엔을 인수하면서 계정 통합을 했잖아요. 아이디 통합을 하면서 사실 유료 가입자 수가 꾸준히 시너지를 내면서 늘고 있고요. 또 멜론의 스트리밍 매출도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이고요. 매출 규모가 좀 누적이 되면서 일반적인 패턴이죠. 성장성의 절대치는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 4분기 정도의 뭐 분기별 한 자릿수 YOY 정도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되 그 강도는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아닐까 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영이랑 얘기해봐. 왜냐면 멜론이 이렇게 SKT였던 그거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1위 지위가 좀 1위 지를 뺏긴다가 아니라 좀 하강 곡선을 가겠지. 그렇죠. 일단 뭐 그렇지 않아? 일단 이게 완전히 세츄레이션 도달해가지고 거의 정체이거나 역성장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장성은 의미 있게 남아 있는. 역성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주시라는 게 그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멜론 유료 가입자 수를 보면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완전 정체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페이지 그래? 76페이지에 그림 23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종목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센터장 입장에서 말을 못해서 무슨 말만 하면 다 유료 가입자가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로스는 가입자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성의 어떤 강도는 상당히 이제 둔화돼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분기별 YOY를 한 자릿수 한 후반 정도에서 조금씩 강도가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보일 거다. 갑자기 내가 이제 하도 우리 진지하게 그 리츠 칼트 호텔 있잖아요 강남에 그게 요번에 그 버닝썬 르메르디앙이 바뀌었잖아요. 그 건너편에 카카오 M이 있더라고 이거 멜론. 거기 로에 매장이요. 로엔이지 거기는. 네. 맞잖아 그러니까. 로엔이 카카오 본사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거기 옆에 중국집 갔다가 이제 옆에 중국집 뭐 체인 적이 있는데 막 취했어 이제 막 취해가지고 이제 걸어 나오다 봤더니 버닝썬이야. 우리 거기 걸어가거든. 그 거리죠. 앞에 카카오 M이더라고. 사람들이 저 왼소리 하나 하겠다 지금.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네이버랑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또 자료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 멜론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보면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좀 더 인프라 단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관적으로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예를 들어 AI 스피커라든가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꿈꾸는 생태계 안에서 이런 뭐 음원 사업도 넓혀가고 SKT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AI나 좀 엔진 단 뭐 예를 들어 인프라 단에 대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당연하고요. 카카오든 네이버든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AI 사업은 실질 매출은 스피커예요. 스마트 스피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본사와 라인이 대충 반반씩 투자해서 AI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AI 플랫폼 이름이 클로버잖아요. 클로버를 따가지고 스피커 이름 옛날에 웨이브라 그랬는데 지금은 클로버 프렌즈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라인이 유인나 목소리 나오는 맞습니다. 유인나 목소리 나는 클로버 프렌즈 한 4시간 깜짝 정도 놀랄 거예요. 유인나 목소리 나는 4시간 정도 목소리를 입히면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4시간이죠?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만 하면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AI 플랫폼이 카카오 I예요. 그 카카오 I가 탑재된 스피커 이름이 카카오 미니고 지금 버전 2는 C를 보죠. 카카오 미니 C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미니 그 C에도 그 단지 스피커뿐만 아니고 요 우리 그 멜론의 음원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뭐 어떤 유저별 성향에 따른 어떤 추천 음악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카카오 그 미니 C를 판매할 때 카카오 미니 C만 단독으로 판매하면은 본체 가격은 49,900원인데요. 거기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49,900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멜론의 어떤 음악 패키지를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면 각각 따로 사는 가격에 비해서 일부 할인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뭐 미니야 뭐 지금 날씨가 조금 뭐 흐린데 이런 어떤 내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추천해줘 이러면 추천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말 나온 김에 할게. 나도 이거 관심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모든 시장은 알리사가 다 먹지 않겠어?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걸 거기로 우리가 페이스북이 다 먹었잖아. 아니 뭐 이게 너무 비관적인지 근데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시절 똑같이 하는데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그거 뭐죠? 그 우리 도토리 했던 거 뭐지?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의 슬픈 몰락을 보면서 한글화 된 거는 이거 정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지금 뭐 그 멜론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일단은 도메스틱 시장이니까. 도메스틱에서는 되는데. 도메스틱에서는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가 그래서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AI 스피커가 있으면 이제 날씨 물어보고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AI 스피커를 통해서 놀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를 들어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든 플랫폼이든 컨텐츠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각하고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진짜 카카오 그 어떤 음성 기술을 통한 그 스마트 스피커 있잖아요. 그게 독립적인 어떤 스피커도 이제 판매가 되지만 최근에 왜 그 소나타 8세대에 카카오 아이가 탑재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잠깐 엔진 문제인지 뭐 진짜 풍절음 문제인지 뭔지 그건 풍절음 모르겠지만 문제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에요. 예, 유주영 영이랑 얘기했던 거야.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하나씩 그죠. 지금 단품 어떤 그 스피커를 판매했다가 거기다가 멜론 서비스하고 시너지를 내 가지고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추천 음악 기능을 강화했다가 그다음에 아예 뜯어서 이제 또 그 자동차 쪽으로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도 하고요. 또 하나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들의 인공지능의 가치는 제가 어제 네이버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 네이버나 카카오의 생태계 내에서 뭐 데이터 커머스를 강화한다든지 검색 추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그들의 기존 서비스에 있어서 좀 더 진화된 어떤 서비스로 서포트하는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태계 내에서 그 지금 예를 들어 네이버만 하더라도 뭐 추천 뉴스 그다음에 뭐 나를 위한 어떤 추천 뭐 상품 이런 것들을 다 그 클로바 엔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클로바 플랫폼을 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의 클로바 엔진이 아까 카카오 모먼트도 결국은 카카오 AI 엔진을 통해서 조합을 해주는 거니까. 그 엔진들이 이게 우리나라 도메스틱에서는 통하는데 결국 이게 막 서로 이 글로벌로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서로 그렇지 않나 치호야? 글로벌 저는 그래서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 대해서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많이 힘을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로 진출해도 예를 들어 엔진이 있어도 컨텐츠 없으면은 뭐 놀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게임하고 이런 어떤 일부 단편 컨텐츠 외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카카오는 예를 들어 카카오 페이지는 사실상 지금 국내가 그 비중이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또 웹툰 회사도 인수를 하고 중국도 진출하고 있지만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국내용이라 치면 또 일본은 피코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일본은 그로스 방식이고 피코마 그다음에 중국은 뭐 텐센트라든지 또는 그 몇 개 그 로컬 또 플랫폼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계획해서 하고 있고 이런데 재미있는 거는 네이버 웹툰은요 MAU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이에요. 오히려 국내와 글로벌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더 통하고 있다.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들이 꼭 한류라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사업도 해외에서 우리 걸 많이 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기하죠. 특히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많이 봅니다. 한국 한류네 한류. 네. 심지어 그 얼마 전에 우리 카카오가 인수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웹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웹툰 IP를 전부 다 한국 IP 거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카카오 페이지에 IP들 가져가 가지고 또 많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카카오 거기 만화 재밌는 거 있어? 아 카카오가 웹툰에서는 저기 그래요? 웹소설 웹툰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압도적인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나잘안 웹툰과 보니까 모르지. 카카오 나 기안 페이지가 발사밖에 몰라. 요 우리 최근 드라마들 중에 아까 아침에 우리 그 아 그건 김용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녀의 사생활 이거는 카카오 페이지에 누나닷컴이라고 하는 웹툰 IP를 가지고 IP인 만든 거죠. 드라마. 거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심이 닿다도 마찬가지인데 이 진심이 닿다의 후속편이에요. 그녀의 사생활이. 그래서 또한 완소스 멀티 유저.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죠. 그렇고 웹툰 IP가 거기서로 끝나지 않는다. 드라마, 영화, 뭐 게임 등으로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가치의 확산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기타 콘텐츠 쪽에 진심이 닿다가 유인나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뒤에 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인나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4시간 목소리 녹음하면 이제 방부제인 것 같아 그분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이거 어디 있나? 넘어가. 나중에 넘어가면 나오겠죠. 뭐 그때 여기 여기 있네. 있네요. 와 벌써 1시간 됐어. 우리 페이지 쉬었다 가자. 82페이지에. 네, 그렇죠. 큰일 났다 지금. 그 웹툰 카카오 페이지 그 웹툰하고 피코마 웹툰 정말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 그 페이지 82페이지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의 웹툰 여기 웹소설 있네. IP의 어떤 원소스 멀티 유저 여기 보시면은 진심이 닿다가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IP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이고 그다음에 아이템은 카카오 페이지 웹툰 IP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이다. 그 달빛 조각서는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을 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요거는 론칭한 건 아니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 론칭을 할 것 같고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기타 사업부를 이제 모빌리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랑 모빌리티 같아 기타 사업이거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갖고 주식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